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MS에서 제공하고 있는 레퍼런스들, 그 다음에 이런 함수를 어떤 식으로 좀 찾아내고, 어떤 식으로 좀 연습할지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시간 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이런 기회에 우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사이트 하나를 보시면, 사이트의 주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ax.microsoft.com 하시면 자동으로 이제 저희 나라 지역으로 넘어오게, 로컬로 넘어오게 되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기본적으로 웬만한 내용들은 다 정리를 잘 해놨어요. MS가 옛날부터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게 뭐 어찌됐든 간에 이 그러니까 도큐먼트 라이브러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화이트 페이퍼죠. 백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정리를 되게 잘 해놨었어요. 꽤 오래부터, 꽤 90년대부터 되게 잘 해놨기 때문에, 초창기 때부터 되게 잘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책은 여러분들이 사실 안 사서 보셔도 됩니다. 웃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품을 사면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두꺼운 형태의 자동차에 대한 그 설명서가, 상세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참 싸가지가 없죠. 소프트웨어를 기본적으로 적은 가격도 아니고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몇 억 단위의 계약 라이센스를 맺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디테일하고도 아주 친절한 사용 설명서를 제공을 안 해요. 뭔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게 상당히 불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대형 프레임 기반의 하드웨어를 납품을 할 때도 거기에 따르는 백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책들이 손바닥 크기의 두께 여러 가지를 제공해주는 그런 벤더들도 옛날엔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라고 하면 요즘에는 월을 얼마씩 어떻게 보면 자동으로 결제를 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S는 그것에 대한 사용법 또는 안내에 대한 부분이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정말 싸가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람은 싸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싸가지 없는 행동이죠. 어찌됐든 간에 돈은 계속 빼가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팔았으면 최소한 그 물건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최소한 성의라도 보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게 성의가 있냐 없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일이겠지만,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듬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도 이건 성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저는 버릴 수가 없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웬만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용자 사용 설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파워쿼리를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에서 파워쿼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M 랭귀지 레퍼런스가 나와 있잖아요. M 랭귀지 레퍼런스, M 함수에 대한 레퍼런스예요.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국어 수식으로 나와져 있고, 자, 언어 사양, 그 다음에 형식 시스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렛 형식, 평가 모델, 그 다음에 파워쿼리 M함수 선택하시면 M함수에 대한 부분들. 자, 그리고 이게 조금 많이 나아졌긴 했죠. PDF 파일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이트에서 정리되어 있던 모든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PDF로 여러분들이 자유스럽게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퍼런스 파일을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고 해당되는 부분에 레퍼런스를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닥스점 기본적인 해당되는 설명서를 여러분들이 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닥스.microsoft.com 가시면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제공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책을 사서 레퍼런스를 굳이 보실 필요가 없이 해당되는 문서를 보시고 그 문서에 대한 부분을 PDF로 다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국 지사에서
이런 번역 작업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어떤 부분들은 그냥 영문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최소한 한국 지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시는 게 기본적인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뭐 미국 본사에서 하겠어요? 그리고 한국 지사에서 해야 될 작업들이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서포트를 시원시원하게 못 해줄 바에는 이런 번역 작업이라도 좀 충실하고 꼼꼼하게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뭐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부분들 어나운스를 받으려고 하면 아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지원 자체도 뭐 레퍼런스 찾기도 되게 어렵긴 한데, 아무튼 그 부분 여러분들 요거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레퍼런스를 이제 찾는 방법에 대한 부분 보셨잖아요. 그거 온라인상으로 찾으시는 거고, 재밌는 거 기능이 하나 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서 제가 새 쿼리를 만들 거예요. 기타 원본에 빈 쿼리를 만들고, 자, 여기서 뭐를 할 거냐면, 제가 함수를 입력하는데 여기다가 입력창에다가, 자, 보시면은 샵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shared, 공유, shared,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엔터를 누르시면, 짜자잔, 보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수에 대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리스트, 펑션, 이게 지금 뭔지, 펑션에 대한 부분이죠. 이거 누르시면, 얘를 어떻게 돼요? 뽑아내줘요. 얘를 뽑아내줘요. 이 함수를 뽑아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탐색을 다시 그냥 취소하고요. 단계를 삭제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간단하게 함수를 선택하시면 함수를 어떻게 돼요? 쿼리처럼 테이블로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함수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스키 코드 뭐 해당되는 부분들, 날짜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밸류에 해당되는 부분들, 어떤 함수, 이 함수가 입력 메타데이터에 포함한 레코드를 반환합니다. 이건 거의 뭐 쓸 일이 없겠죠. 조인, 엑셀 워크북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는 어떤 기능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전체를 어떻게 테이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로 제가 변환하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을 테이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이 함수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얘를 그냥 추출하게 되면 이 함수를 바로 뽑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이건 기존에 있던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고요. 일단, 이렇게 종류를 하나 보시고요. 자, 저희는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이제 새로운 함수 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날려버리고, 세 번째 줄을 날려버리는, 우리는 내가 정확하게 몇 번째를 지정해서 그 줄을 날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위에서 몇 번째, 아래에서 몇 번째,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가운데 있는 거 몇 번째 줄을 선택하면 그 줄이 날아가게끔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이런 루틴이면 예를 들어서 뭐 고정적으로 5번째 줄을 계속 지워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양식이다 보니까, 또는 6번째 줄을 뭐 지워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잖아요. 그럴 때는 되게 애매모호하니까 그런 함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까 보셨던 그 레퍼런스 있죠. 거기서 찾아보시는데, 이제 한 가지 더 확장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함수가 있냐면, 이제 이 함수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추하시는 거예요. 새 원본을 만들게요. 빈 쿼리에서. 자, 그런 함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쭉 보시다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아, 이런 함수가 있구나. 그럼 나중에 그런 케이스, 그러한, 행위가 필요할 때, 아, 그때 그런 함수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검색하시는 겁니다. 다 외울 수 없거든요. 자, table.remove, 요거 여러분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table.remove라고 하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함수를 기억하세요가 아니라 이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은 table.remove잖아요. 파워 쿼리에서 지원하는 M 함수의 기본적인 이 함수명은 그 형태가 자바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분들은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거의 자바스크립트의 명칭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명령 방법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개체예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개체죠. 리스트,
어떤 아까 무슨 뭐 날짜에 해당되는 date. 그러니까 어떠한 적용의 대상에 대한 부분으로 명사적인 개념이 되게 강해요. 테이블, 점이죠. 그 점에 대한 두 번째는 동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메소드, 그러니까 행위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테이블 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개체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은 뭐냐면 remove laws니까 행을 제거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런 함수가 여기서 이 함수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테이블에서 해당되는 remove loss, 그러니까 열을 제거하는 거다. 지정한 개수의 행을 제거하는 그런 함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함수 우리가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모를 때 이런 함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 하나, 또는 근데 그건 이제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보셨던 온라인상에서 그런 레퍼런스 함수를 항목별로 좀 찾아가 보시는 거죠. 뭐 테이블에 관련된 거, 아니면 리스트에 관련된 거, 날짜에 관련된 거, 카테고리 범주로 찾아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함수의 명을 보시고 대충 이 함수는 어떤 기능이겠구나. 물론 자세한 도움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런 도움말 이전에 직관적으로 함수의 이름만 보시고서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함수에서 어떠한 인자를 쓰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게 맞던 틀리던 중요한 저희 뇌운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되겠구나 상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상상과 결과가 나의 상상과 결과가 똑같은지 일치하지 않는지 일치하는지, 일치하면 정말 좋은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왜 일치하지 않은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트레이닝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그러한 습관들이 이제 걸러지다 보면 쉽게 새로운 것들에 대한 부분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엔터를 치시면 여기 또 재밌는 기능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신박한 기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즉 함수가 만들어졌어요. 펑션이에요. 쿼리1이라고 하는 함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함수를 저희가 여기서 그냥 써먹을 수 있어요. 도움말 같은데 이 도움말을 가지고 여기 저희가 써먹을 수 있다고요. 자, 테이블은 표 1이에요. 표 1이라고 하는 거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서 제가 지우고 싶은 거, 자, 제거하고 싶은 열에 대한 부분은 파워쿼리는 0부터 시작됩니다. 0, 1, 2, 3, 4. 그러니까 첫 번째 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날짜, 1월 1일에 대한 부분, 그게 두 번째죠. 그렇죠. 하지만 파워쿼리 상으로 봤을 땐 0, 1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 더 적죠. 0부터 시작하고 파워쿼리는 0부터 숫자를 세고 저희는 1부터 숫자를 세는 거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파워쿼리가 핸들링하는 데이터의 줄수는 하나가 적은 거잖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저희가 줄여야 될 게 첫 번째는 하나, 둘, 세 번째 행 줄이면 첫 번째 날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표 1에서 세 번째 행을 지워버리면, 근데 세 번째가 아니라 파워쿼리는 0부터 시작하니까 두 번째 행을 지워서 호출 한번 해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오마이갓. 되졌죠? 1월 1일에 해당되는 거 지웠죠. 그리고 제가 파트 1이라고 할게요. 파트 1. 다시 한번 함수 합출할게요. 자, 표 1이에요. 표 1이고, 이번에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인데 파워쿼리는 하나 적으니까 1. 그래서 호출하시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날짜요. 파트 2예요. 파트 2. 세상에 이런 도움말은 없어요. 도움말을 불러서 그 도움말이 바로 함수로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도움말이라고는 함수를 호출한 거죠. 매개 변수 없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 도움말에 적용하는 이 매개 변수를 그냥 저희가 수동적으로지만 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저는 이거에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함수를 사용예정 함수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른 형태의 함수를 펑션을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지금 우연치 않게 이런 예제를 질문 주셔서 나오는 하나의 예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저희 여기까지 이제 크게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뽑아냈으니까 다음번에 이제 나오는 루틴들은 이제 크게 의미는 없죠. 요거까지 뽑아내는 게 문제였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루틴을 첫 번째 파트 1과 첫 번째 파트 2에서 그러면 일단 저희는 뽑아냈잖아요. 그럼 요 두 개를 잘 정리해서 요 두 개를 하나로 합치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함수에 대한 부분들, 레퍼런스를 어떻게 찾고, 함수에 대한 도움말, 이게 뭐가 있을지,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파워 쿼리에 대한 기능은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함수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사용자 지정 함수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이제 뭐냐면, 이러한 사용자 지정 함수 또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가지고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근데 그 문제를 푸는 부분에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로직이, 루틴이 맞는 걸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분들은 또 신박한 새로운 접근 방법,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물론 가장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접근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어떤 상황이니까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험악한 산은 사람들이 이렇게 요 루틴이 가장 안전해요 라고 하는 그런 루틴이 있겠죠. 하지만 어떤 산은 또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진입로에 따라서 어떤 등산 루트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자만의 루틴을 찾아가시는 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아주 로직화하고 그거를 어떻게 익숙하게 만드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같이 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질문하시면 그 부분에서 해법을 찾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앞으로는 이제 파워 쿼리에 대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파워 쿼리의 이제 뭐 새로운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함수적인 내용뿐이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뭐 레이아웃이라든가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은 웬만한 거 다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추가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질문들,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렇게 이제 뽑아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 하셔야죠.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시는 단계 남아있으니까 요거까지만 해놓으시면은 사실 크게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기능들을 다시 한번 하나씩 적용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전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 하시는 방법, 어쩔 수 없이 이 강좌는 조금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해서 길어지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다음 강좌에서 이어지는 마무리까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서 해당되는 부분들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